겨우내 얼었던 땅이 어느덧 촉촉해지고 다시 찾아온 봄맞이에 농부들은 바빠집니다. 헬스장 가면 몸이 좋아지는데요. 이거는 몸이 골초. 행복한 상생을 꿈꾸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많이 해먹었죠. 막 못 모르고 막 엄청 심었다가 막 다 죽여도 보고.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접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품앗이처럼, 옛날 품앗이처럼 제 일을 다른 농부들이 와서 도와주고 저도 가서 도와주고.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친환경 농업이 돈을 버는 농업으로 접근했지만 이거는 환경이 회복되고 뭔가 자연의 신비 같은 것들이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하나둘 떠나는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친환경 농법을 선택한 청년 농부들. 주변에서 화학 비료를 쓰며 쉽게 농사 지으라는 말도 많지만 생명의 근본인 토양을 살리는 일이 곧 함께 살아가는 길임을 잘 알기에 친환경 농법을 고집합니다. 자연과 작물을 이해하는 일은 물론 지역 알리기에도 적극적인 청년 농부들. 올 봄에는 어떤 꿈을 심을까요? 충남 4월의 어느 날 구역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심하지만 길 곳곳에서 봄이 찾아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파란 하늘과 초록색 잎을 배경으로 피어난 꽃들은 서로 다투며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백마강과 기름진 옥토가 잘 어우러진 부여 귀한면에도 봄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멜론 농가를 찾았습니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을 가진 멜론 생산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우스 앞에 트럭이 멈추고 부부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항상 이때 출근하세요? 예, 이때쯤 여기.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항상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멜론 농가의 일광날 조혜진 청년 농부 하우스 부부입니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스위치를 켭니다. 힘찬 기계 소리에 맞춰 터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무대 위 막이 열리고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거 터널 자동 개폐기로 자동적으로 일단 웬만큼 열리고 그 다음에 안 내려간 거를 제가 직접 이거 대나무로 밀어서 여는 거예요. 겨울 동안 추위를 잘 이겨낸 것은 이 터널 장치와 부부의 꼼꼼한 보살핌 덕입니다. 멜론잎이 보입니다. 멜론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알맞은 온도와 해를 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아침 온도가 18도 정도 됐을 때 터널을 열어주거든요. 요즘은 한 8시쯤이면 이제 온도가 되니까 이제 빨리 열어줘야지 아침 햇살 받고 애들이 이제 광합성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전 햇살이 중요하거든요. 온도와 빛 외에도 이산화탄소 조절 등 온실 내부의 환경을 관리하는 데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다른 열매 채소류와 달리 키우기 깐깐한 멜론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을까요?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수학 강사를 한 20년 동안 하다가 직업에 대한 회의? 슬럼프가 온 것 같더라고요. 막 갑자기 뭐 모든 애들이 왜 다 공부를 잘해야 되냐고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냥 하지 마. 그런 생각 할 거면 강사가 하지 마. 그랬더니 근데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농사 지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해서 그 이야기 나온 지 6개월 만에 부여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귀농을 하자마자 작물의 소중함부터 알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먹거리를 금세 구할 수 있었던 도시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작고 연약한 새싹이 어엿한 먹을거리가 되기까지 사람과 작물이 쏟았을 수고가 대단하다는 것을 깊게 느꼈다는데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수고가 이제는 생업이 됐습니다. 첫해 농사를 다 말아먹고요. 장마 때 침수를 2번인가 3번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한다고 하면서 수확량 40%? 예, 40%, 50%. 예. 100을 심었으면 수확한 게 40? 저희가 결혼한 지는 우리 19년째. 우리 지금 19년 차인데요. 그 결혼 초에 이렇게 난임으로 좀 긴 기간 이제 마음 고생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기농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제가 이렇게 재배하는 작물들을 드실 모든 분들한테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농산물 그리고 이왕이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드시게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짓는다면 무조건 유기농이지.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갈아엎는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땅이 건강하면 멜론도 건강하고 그 멜론을 먹는 사람도 건강해질까 싶어 친환경 농법을 포기할 순 없다고 하네요.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 하우스 주변에 나는 잡초들은 계속 손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뽑아줘야 해요. 하우스 주변의 잡초는 해충이 온실 내부로 들어오기 전까지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제거해야 해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곳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멜론 영양제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일명 퇴비차라고 해서 완숙 퇴비를 물에 해가지고 미생물 배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포기로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 일을 마친 부부의 합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한 작업 같아 보이네요. 메론이 바닥 땅에 닿은 부분은 색깔이 노랗게 되기도 하고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땅에서 좀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요. 이 받침대 올려놓으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잡히기도 해요. 이거 받치고 난 날 밤에는 신랑이 잠을 못 자요. 아파서요. 끙끙거리느라. 이 사람 끙끙거리면 저는 시끄러워서 잠 못 자고.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지금. 허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네. 귀하신 몸 하나하나 바치는 날에는 기마 자세가 필수입니다. 제멋대로 자리 잡은 멜론 열매는 물론이고 멜론의 잎과 줄기를 밟지 않기 위해서 몸의 중심을 잘 잡으며 다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릅니다. 2월 초에 심어서요. 한 4월 말 정도 수확 예정이에요. 8동을 2개씩 좀 나눠서, 그러니까 8동을 둘이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심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좀 기간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심고 수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 부부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자, 벌통을 열면 벌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셔요. 자연적으로 수분이 어려운 작물에 수정을 돕는 호박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꽃 피기 전에 며칠 한 2, 3일 전에 넣어가지고 수정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빼거든요. 그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멜론이 수정되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조금씩 커지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네요. 요게 수정 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꽃이 오므라들었죠. 이게 수정이 방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됐으면 요렇게 커져요. 꽃이 수정하고 열매 맺기를 준비할 때 마디마디 나오는 격가지 중 열매를 맺을 겨순을 제외하고는 다 제거합니다. 이때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제거할지 판단도 잘 해야 하는데요. 요리조리 살피며 신중하게 순작업을 합니다. 그해 수확된 거에 첫 멜론을 아이들이 이제 먹으니까 거기서 아이들의 이제 표정과 그 다음에 리액션. 진짜 맛있는 거는 담은 접시가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그냥
말만 맛있다고 하는 거는 먹다가 한 반 정도는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진짜 잘라주고 뭐 하고 갔다 왔을 때 싹 비우고 그 행복한 얼굴들을 보면은 예, 좋죠. 부부의 농장과 작물에는 새 아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고 딸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바탕이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일이 고된 만큼 어느 곳에라도 몸을 기대며 쉴 법도 한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네요. 어떤 이유로 사진을 남기는 걸까요? SNS 통해서 계속 영농 일기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영농 일기에 사진이랑 또 그 커가는 과정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올려야 돼서요. 시간 나는 틈틈이 사진 찍고 있어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하는 영농 일기. 그날 있었던 일이나 그날의 감정을 차근차근 남기다 보면 어느 날은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어느 날은 피로회복제가 됩니다. 어려운 용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쓰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끝까지 유지하고요. 수확량 80% 이상을 90%. 네, 90%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네, 그런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억새풀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고장, 부여 장안면으로 이동합니다. 충남 지역의 청년 농부들이 이곳에 모였다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좀 고민해서 결정은 해야 될 4월 마지막 주랑 5월 첫 주에는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본다고는 한 상황인데 참여자한테 공모 형식으로 니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반영해서 한번 진행해보는 방향도 생각해보겠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공모전 내용을 팝업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녁마다 예를 들어서 뭐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워케이션 참가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놓으면 나중에 자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력을 남기는 이런 수업이죠. 밑에다가 그 과제 같은 것들을 줘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했더니 진행자들은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휴식과 일이 공존하는 워케이션을 주제로 토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를 지역 활동과 연결하는 일에도 청년 농부들이 함께합니다. 행정을 통해서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또다시 오고 싶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좀 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충남 친환경 청년 농부입니다. 사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로 이미 2년을 맺은 사이인데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는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또 생산 유통시설이나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든든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라는 나이를 요새 이제 만 39까지 좀 한정되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만 39 이하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일단 뭐 청년의 나이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청년의 이름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그 친환경 농업에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저도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그리고 저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청년 농업인들 중에 저보다 먼저 시작한 선배 농업인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작물이 저한테 잘 맞을지 조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외롭거나 심심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놀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정말 좋아요. 비옥한 농토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부여 임천면으로 이동합니다. 옥국천을 중심으로 넓은 들이 펼쳐진 이곳. 큰 산이 없어 일조량이 풍부한 덕분에 벼가 잘 자라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씨앗을 피우기 위한 땅심 다지기가 한창입니다.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쌀 농가의 최동혁 청년입니다.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모내기에 앞서 봄가리를 시작합니다. 올해 1년 동안의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1년 동안의 농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금 이제 땅을 농사 짓기 좋은 조건으로 이제 깨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논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다시 논에 되돌려주면서 다음 농사를 위한 땅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 짓기 전에 사라졌던 동생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와서, 그다음에 저희 논에서만 살고 있는 새우도 한 2가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고요. 네, 뭐 약간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 논에 사는 생물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보고 누리는 것들을 내 자식이나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이자 나의 사명임을 다짐합니다. 이곳은 수확한 쌀을 저장하고 직접 도정해 판매를 위한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금강 하류에 위치한 평야지대로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지도 비옥해 예부터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땅에서 자란 농부의 진심을 담은 쌀을 당일 도정하는 원칙을 가집니다. 무조건 뭐 돈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3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논의 환경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의 신비 같은 것들이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나한테 주어진 사명감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어느샌가 들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똑같아서 뭐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야겠다라는 부분과 맛 좋은 품종으로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래전부터 친환경을 선택한 아버지는 든든한 선배입니다. 되긴 하죠. 뭐 저는 처음에는 못 믿었었는데 지금은 뭐 대인관계도 좋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저도 뭐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친환경 농사를 시작한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쉽게 농사를 짓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렵게 키운 귀한 쌀, 실컷 자랑해도 되겠죠. 작년 쌀인데요. 이따가 뭐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합성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부가 직접 잡초를 깎고 피를 뽑는 자연 재배법으로 오로지 쌀을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며 재배한 유기농 쌀. 그 빛깔부터가 참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쌀이 이제 윤기가 좀 흐르고 또 향을 맡아보면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납니다. 저희 쌀의 특성이 향기가 나는 쌀이에요. 손에 가득 담은 쌀이 보입니다. 언젠가 향기 나는 쌀 품종을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논에 있는 벼에서부터 쌀 도정할 때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이 향이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기도 하지만 밥할 때 구수한 향이 온 집안을 막 풍기는데 아이들이
엄마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요? 라고 하면서 발 동동 굴렀다라고 하는 지인의 얘기까지 이제 들어봤어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포만감 넘치게 먹었는데 금방 꺼지는 밥이 있는가 하면 적게 먹어도 든든함이 오래가는 밥이 있습니다. 품질의 자신감, 포장지에서도 느껴지죠? 저희가 유기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걸고 나 이렇게 거짓없이 떳떳하게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거짓없이 살고 있다고 약속하고 싶어가지고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새롭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 찾기가 과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도 한몫하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품종을 시도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의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영양을 듬뿍 먹은 쌀을 대번에 알아보고 선호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일이 가장 우선인데요. 무엇보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육안으로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기계한테 맡겨놨다가 사고가 나는 일들은 더 적을 것 같아요. 반찬은 매번 바뀌어도 삼시세끼 소비하는 쌀은 신중히 고르게 됩니다. 좋은 쌀은 우선 단일 품종이어야겠죠. 호남미는 유통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쌀과 섞이기 때문에 모양새도 균일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쁘고 고른 쌀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을 전체를 유기농 에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남들한테 힐링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마을을 지켜나가고 싶은 생각, 가꾸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려한 산세에 넓은 들이 펼쳐진 풍류의 지역, 부여 임천면으로 갑니다. 대규모의 하우스가 보입니다. 이곳은 대파 농가입니다. 3월 초 지난 가을에 심은 대파를 수확하고 올해 봄을 맞아 땅 고르기가 한창인데요. 보통 대파는 재배하기 편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아침부터 끙끙대는 모습을 보니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파농가의 끝없는 초록빛을 상상했지만 아직은 흑빛입니다. 곧 있을 정식 작업에 앞서 땅을 고르게 다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 대파 정식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퇴비를 허치고 비료 허치고 이제 트랙터로 이제 로타리 치고 로타 작업이라는 거는 평타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멀칭을 하고 호스만 까면 이제 정식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말은 참 쉬워 보이지만 과정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는 멀칭 작업만 해도 인부 2명을 불러야 할 만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네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잡초고요. 잡초고 대파 정식하기 위해서 이제 간격이 구멍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간격으로 정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파는 물 빠짐이 좋고 건조하지 않은 토지를 좋아합니다. 이 멀칭 작업을 하면 땅의 수분을 잡고 대파가 자라기 좋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흙이 오염되거나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풀이 자라 올라오기 전에 얼른 작업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시작 같아요. 시작이에요. 작물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겨울에서 좀 한가할 때 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을도 추수의 계절이지만 봄이 시작의 계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계절상으로는. 24개의 절기 중 4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나면 낮 길이가 점점 길어져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전통 방식을 따르지만 부모님의 방식과는 자주 충돌하는 청년 농부입니다. 외계충동이 뭐 지금도 없진 않지만 전에는 엄청 심했어요. 사소한 것까지
나름대로 조금 빨리 하고 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부모님은 왜 기존에 했던 거를 바꾸려고 하냐. 근데 지금은 많이 믿고 그냥 아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편이고 감사하죠. 그걸 또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또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주변 농부들도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을 낳으면 부모 마음이 보인다고 하죠. 이제는 서로의 견해가 달랐음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합니다.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긴 호스를 끌고 옵니다. 물을 주기 위한 호스 작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힘드니까 반자동화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작물이 잘 크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그런 거니까요.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잘 해 놓으면은 또 작물 큰 거 보면은 기분이 좋고. 네. 근데 기계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서 이거는 오로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야속합니다. 혼자 하다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되면 주변 지인을 총동원한다는데요. 자본이나 기술,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부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월달, 이번 달 안에 다 정식이 끝나고요. 그럼 한 7월달쯤에 수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여름에는 좀 쉬면서 녹비 작물, 땅 살리는 작물을 좀 해서 이제 땅을 좀 살리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다시 한번 2차 정식 들어갑니다. 좀 땅에 있는 안 좋은 성분을 좀 빨아먹고 그걸 큰 다음에 다시 경운 작업을 하면 그 작물들이 다시 이제 거름 역할도 해주고, 그냥 그런 고마운 작물들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또 담수도 한번 하고, 물로 안 좋은 걸 좀 묻어내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하고요. 한 곳에 같은 품목의 농사를 지으면 마치 편식을 하는 것처럼 땅의 영양분이 골고루 빠져나가지 못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대파는 땅에 충분한 밑거름을 주어야 하기에 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농사짓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일교차도 제법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배울 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움 받을 때도 있고, 제가 또 도와줄 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지금 기농인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기농인들이.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뜻은 환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조건이나 토지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게 좋으니까 또 오는 거고, 왜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 정책도 많이 잘 되어 있고요. 저 내려올 때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작물이든지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양분을 미리 땅에 공급하는 일도 농부의 몫인데요.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나기에 성급하게 씨를 뿌리기보다는 여유 있게 밑거름을 충분히 줍니다. 치안계 자재로서 인증받은 거라서 벌레를 죽인다기보다는 기피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치안경 하는 데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거 땅도 살리고, 그다음에 벌레도 기피해주고, 그다음에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도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것도. 파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대파의 병충해는 대개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병은 발생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좋기에 밑거름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하고요. 장마철에는 하우스가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는지 잘 살핍니다. 자칫 잘못하면 줄기 부분이 짓물러서 썩거나 뿌리가 아예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어디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고, 잘 커서 성장하는 모습 보이면 너무 기분 좋고, 그런 마음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나 작물이나 하루하루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그게 듣고 자란다. 맨 처음에 그 얘기 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발걸음을 걔가 듣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크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라는 게 관심이에요. 관심.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뜻 같아요. 그걸 저는 한 몇 년 있다가 알았어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진짜인 것 같아요. 땅과 농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에서 오는 한적함과 직접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귀농의 매력.
외로울 때도 있고 특유의 농촌 문화에 지칠 때도 있지만 친환경 농법 실현을 위해 더욱 힘을 내봅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하늘 위로 흩날리는 꽃잎을 보기에 아주 좋은 봄. 부여로 봄나들이 온 서울 체험단이 화훼 농가를 찾았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식물은 유칼립투스 블랙잭인데요.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너도 나도 향 맡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꽃다발에도 많이 사용하고 플랜테리어로도 인기가 좋다네요. 오늘은 이제 화훼 농가 와서 이제 다양한 꽃들도 만져보고 수확도 하고 농촌 체험을 가장 밑바탕으로 기반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역사 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지를 가서 뭐 해설사들을 통해서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열기구나 ATV나 이런 이제 레저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섞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꽃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요? 봄이라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이곳 농가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가득합니다. 처음 보는 식물의 신기로움까지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겠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달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열심히 가꿔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농부님들이 하시는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활동일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가족 단위 팀에게 설명도 잘 해주시고 아이들이 흥미 있을 만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생화가 피어나는 이 특별한 공간은 청년 농부의 작품입니다. 여러 명의 체험단의 질문에도 꽃에 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네요. 지친 기색이라고는 하나 없이 싱글벙글. 뭐가 그리 좋은가요? 너무 좋아요. 이제 농장에서 저도 계속 일만 하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렇게 지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말하면서 나도 이제 나만 알고 있던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은 또 하나를 또 배우고 하는 거니까 재밌어요. 시골 향기 그리고 농장에 이제 뭐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좀 향기 좀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그 마음이 닿았는지 자유롭게 꽃을 수확하는 시간이 주어지자 체험단 모두 꽃향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꽃은 어떤 이유로 가꾸기 시작했을까요? 아빠가 농사를 지은 거를 한 1년? 후에 알았나? 아니야, 1년 안 돼서 들켰어요. 아빠는 몰랐었어요. 처음에 이제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이제 엄마랑 둘이서 몰래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걸렸죠. 아빠는 이제 노발대발 하시죠. 미쳤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빠가 더 좋아하시니까. 아버지는 딸의 고생을 외면할 수 없기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당연히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초기에는 꽃만으로 돈을 벌 수 없어 열심히 채소를 키웠지만 판로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가족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불 지금 보면 뭐 이런 이제 이불 환경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막 얼려 죽이기도 해보고 말려 죽이기도 해보고 보니까는 그렇게 또 하나하나 또 배우는 것도 저는 또 재밌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꽃의 세계를 도시민들이 함께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충남 지역의 청년 농부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계절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험단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하네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시는 게 저도 뭐 대단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촌을 살린다는 취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잘 돼서 이런 게 홍보가 잘 되고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 농부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체험단이 이동한 이곳은 농촌 체험은 물론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위한 도농 교류 플랫폼인데요. 지역의 전통 체험을 하고 지역 이야기가 숨은 전통 요리도 만드는 등
체험단의 오감을 채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른과 아이가 한 조가 되어 만들기를 한다니 가족의 단결력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도농 플랫폼에서 2일차로 이제 자이언트 플라워 데이지 꽃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일반 작은 꽃보다는 이제 큰 꽃을 만들면서 아이들과 이제 어른들과 이제 같이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가위질한 종이를 아빠는 글루건으로 고정하고 엄마는 히터로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제법 꽃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너도 나도 예술가가 되어 진지하게 창작의 나래를 펼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기에 더욱 특별한 기분이 들겠죠. 엄마 아빠랑 많은 곳을 놀러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했는데 지금까지 놀러 다닌 것 중에서 여기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예상보다 너무 쑥쑥도 깨끗해서 너무 좋았어요. 새하얀 자이언트 데이지 꽃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하얗고 샛노란 조화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이 종이 공예는 꽃잎의 장수나 자른 모양에 따라 다른 모양이 연출되어 재밌습니다. 희망, 순수, 청아한 당신이라는 꽃말을 가진 데이지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에도 좋은 꽃입니다. 생각보다 팔 것도 많고 문화 유적지도 볼 곳이 많고 되게 젊은 사람들도 즐길거리가 많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좋게 여기 부여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습니다. 사실은 준비하신 분이 전부 연세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시골이라서. 그런데 와보니까 다 청년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고 또 준비하신 거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하시고 준비도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체험 프로그램도 또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모두가 함께 만든 자이언트 데이지 꽃도 완성입니다. 부여의 꽃이 피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데요. 청정한 자연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마을을 만나고 그 속에서 도시와 농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도시민의 이색 농촌 체험, 충남 지역의 청년 농부들이 만들어갑니다. 도시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느낄 기회가 없잖아요. 농촌 청년들이 계절별로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농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체험단이 다녀가고 다음 날 도농 교류 플랫폼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정현 부여 군수와 부여군 관계자분들인데요. 지난 주말 체험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충남 친환경 청년 농부들을 격려하고 부여를 찾은 체험단의 일정과 함께 각각의 소감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뭐 농작물 생산하는데 그쳤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보니까 가공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도 하고 또 체험 농장도 하고 뭐 친환경 농업도 하고 또 도농 상생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으로다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미래 그리고 또 농업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부여군은 서울시와 도농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꾸며진 이곳 플랫폼이 부여의 농특산물과 지역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상생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위탁 운영하는 청년 농부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감사하죠. 왜냐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사실 그 다음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뭐 지금 당장에 이 놀이터만 해도 작년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손님들에 의해서 피드백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올해
이제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벌써 이 올 봄에 이제 왔던 아이들은 또 재미나게 놀고 가고 뭐 이런 부분부터가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이 또 없는지 물어봐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봄 새롭게 만들어진 이 놀이터는 체험단이 도착하는 1일차 저녁 시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아파트에 생활하며 고민이었던 층간소음 걱정 하나 없이 마음껏 뛰어놀았다고 하네요. 새로운 농업 형태가 성장 용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의 미래 농업을 활기차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부여군에서는 항상 응원하고 또 행정적으로 더욱더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드넓은 구룡 평야가 펼쳐진 부여군 장안면으로 가볼까요? 따뜻한 봄 햇살에 땅은 끝도 없이 몸을 느리고 펼쳐져 있습니다. 봄 기운 맞은 들꽃은 하늘을 향하고 새싹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냅니다. 마치 수채화 그림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참 정겹습니다. 저 멀리 농가에도 봄이 찾아왔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수박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박농가의 강희경 청년 농부입니다. 풍성한 잎을 자랑하는 이 작물은 바로 수박입니다. 지난 2월에 정식한 수박에 수정 막바지 작업과 필요 없는 열매를 따버리는 적과 작업의 한창입니다. 지금 이제 수박 여러 개 달린 거를 하나 남기고 좋은 거 하나 남기고 이제 적과하는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매달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좋은 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적과를 해줄 겁니다. 예쁘고 상처나지 않은 수박, 그리고 마디수가 더 많은 수박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금 수정이 거의 다 돼서 요게 이제 수정이 다 되고 한 2, 3일 지나면 이렇게 바닥에 달 정도로 이제 티가 나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됐다고 보고요. 한 일주일 지난 것들은 거의 이제 애기 주먹만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렁주렁 앙증맞은 아기 수박이 보입니다. 햇볕 좋은 날은 물만 주면 요만했던 것들이 금방 또 어른 주먹만해지고 성장이 엄청 빠릅니다. 진짜 쉽지 않은 농업인데요. 그 환경적인 거를 이용하면 그래도 재배하기가 좀 용이해요. 해서 이제 봄에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 재배하는 작형으로 재배를 하면 그래도 병충해 관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화학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 그러니까 필요한 이상의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함으로써 이제 직접 과해서 생기는 피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 하면서 그렇게 과하지 않아도 농사가 된다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이제 이후에 무분별한 사용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아들의 말에 부모는 집을 나가라며 크게 반대했습니다. 다 예전 경험 때문인데요. 성장하는 아들을 통해 이제는 친환경 농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실패로 경험하게끔도 내비두셨던 적도 있고 좀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게끔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다려줌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출 하락의 문제도 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작할 때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패하는
그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이 쌓이면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욕심 없이 더 나은 실패를 위한 선택을 한 지난 날이 참 뿌듯합니다. 잠시 비밀스럽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아, 꿀벌이네요. 복슬복슬 토실토실한 외모에 줄무늬가 선명한 둥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닙니다. 예, 이 벌은 꿀벌인데요. 이제 수박 수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벌이 대부분은 다 수정하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벌이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해줘야 됩니다. 수박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수박의 수정 기간은 대략 10일. 크는 속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10일 내 수정을 마쳐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모든 밭에 있는 암꽃을 다 이렇게 수정을 시켰거든요. 한 동에 거의 한 1,000개 정도, 아니면 4,000개까지도. 한 포기에 4개 정도 수정을 해야 되면 여기에 한 550포기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포기 다 하려면 한 4,000번의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유롭게 적과 작업을 하던 청년 농부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며 하우스의 비닐 자동 개폐기를 작동시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걸까요? 요리조리 살피며 완전히 열릴 때까지 지켜봅니다. 잠시 기다리자 하우스에 창문이 생겼네요. 이 수박은 작물 특성상 온도가 참 중요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직접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사람 온도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땀이 나고 좀 따뜻하다 싶으면 수박이 참 좋아하는 온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일은 농부에게 필수입니다. 하루하루 영농일지를 작성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젊은 청년 농부답게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간단히 글을 남기거나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제 영농일기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작물이 안 좋아졌을 때 제가 뭐 때문에 얘가 안 좋아졌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영농일지를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나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위해서도 영농일지가 중요하다는데요. 부지런히 영농일지를 쓰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일 외에도 친환경 농법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또래들을 만나 서로 터득한 농사법을 공유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구여군에는 청년 농부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다 같은 품목은 아니지만 친환경 농업을 보고 모여서 병충해에 관한 이제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품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많은 이제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재배하는데도 작년보다도 올해 더 조금 나은 그런 농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귀농 희망자가 자작농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재배할 작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제가 겪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통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귀농 정착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지원자 그리고 그 농업 활동을 하는데 좀 쉽게 접근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꽃 하면은 최고? 제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최고 자리
올라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청년 대세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자연 환경 그런 내용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지만요. 한 만큼 결과도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서 최고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마을 만들어서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골 마을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 출연한 청년 농부들 각자가 정면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I can tell you've lived by the marks on your skin. 농업은 흘린 땀방울과 걸은 발걸음이 내 작물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달콤한 결실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연의 회복을 기다리도록, 모두의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짓도록, 우리의 꿈에 한 발짝 더욱 다가가도록, 패기 넘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집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농업에 응용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청년 농부들입니다.